안녕하세요. 헥슬톡입니다. 라스트 에포크의 신규 시즌에 대한 소식이 다양하게 풀렸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돌아오는 세 번째 시즌에서 주목해볼 만한 점들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소개드릴 예정이니 가볍게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스트 에포크도 드디어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버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너무 더딘 개발 속도 때문에 정발은커녕 게임의 수명을 언제나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규모가 큰 패치가 이뤄졌던 저번 시즌에 이어서 다양한 면에서 노력한 모습이 보여졌기에 이번 시즌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에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신규 챕터는 기존 라스트에포크의 스토리상 마지막 보스였던 마지사와의 전투 이후에 진행됩니다. 액트 스킵 관련해서 별도로 얘기가 없었기에 기존처럼 마지사 이전까지를 얼리모노리스에서 열쇠를 획득한 다음 스킵하는 식으로 진행하셔도 신규 액트를 경험하시는 데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플레이어는 고대 시대에 도착하게 되며 다양한 원시 생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신규 컨텐츠로는 원시 사냥이라는 컨텐츠가 추가됩니다. 플레이 초중반 그리고 모노리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공간에서 플레이어는 짐승이 핥힌 자국 같은 표식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이는 고대시대로 통하는 신비로운 균열의 관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원시 몬스터가 존재하게 되며 진행을 하다 보면 강력한 리프트 비스트와 마주하게 됩니다. 해당 리프트 비스트를 처치하게 되면 3개의 새끼 중에 하나를 골라 비스트 진화를 할 수 있게 되며 선택지에 따라 드랍하는 전리품이 다른 점 또한 해당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네요. 이렇게 진화된 비스트들은 비스트들의 매복을 받게 되며 그들의 소굴을 들어가 처치하게 된다면 원시 아이템을 얻기 위한 다양한 교환 재료를 드랍하게 되며 이를 통해 NPC와 거래로 다양한 원시 고유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드리면 포탈 속에 존재하는 비스트를 처치하면 3개의 새끼 비스트 중 무엇을 진화시킬지에 대한 선택지가 나오게 되며 이렇게 진화된 비스트는 다른 균열을 진행할 때 플레이어를 매복하며 진화된 비스트를 처치하여 얻은 전리품을 통해 이번 시즌 추가되는 새로운 형태의 아이템을 교환하거나 제작하는 재화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새로운 형식의 아이템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원시 고대 아이템입니다. 기존 유니크 아이템처럼 똑같이 확률적으로 레전더리 포텐셜을 가지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줄라를 처치한 후에 원하는 옵션을 확률적으로 넣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원시 고대 아이템들은 기존 유니크 아이템에 비해 가지고 있는 옵션들이 매우 파격적인 경우가 많은데 두 가지 정도 먼저 예시를 들자면 먼저 트루사이트 글래스라는 부적 아이템은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 그 이상의 개념을 가지는 치명적인 공격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300% 추가 치명타 피해 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DPS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치명타 회피 옵션까지 같이 내장되어 있어 많은 유저들의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아이템은 불멸의 꽃이 핀 돌이라는 아이템으로 공업 피해, 괴사 피해, 복 피해에 받는 피해를 100% 물리 피해로 전환해주는 획기적인 옵션을 가지고 있는 부적입니다. 이 게임의 엔드 컨텐츠인 우버 아베로스의 주된 데미지 소스가 해당 데미지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높은 가치를 가질 것으로 보이며 저항 3개에 대한 문제 해결 및 방어력으로 전환됨으로 얻게 되는 탱킹 요소, 지속 피해가 방어도에도 적용되는 옵션까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방어도를 많이 챙기게 되는 센티널 계열은 특히나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시 아이템은 유니크 아이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요. 기존 7티어 전미사를 포함하는 아이템에 컨텐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진화의 룬을 사용하게 된다면 원시 고귀한 아이템으로 바뀌게 되며 8티어 옵션으로 7티어 옵션이 진화하게 됩니다. 동시에 봉인이 되기 때문에 전미사에는 추가 슬롯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얻게 되는 8티어 옵션은 기존 7티어 옵션에 비해 수치에 따라 50%에서 최대 100%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정말 잘 만들어진 원시 고귀한 아이템 또한 엄청난 메타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원시 고대, 원시 고귀 아이템들은 매우 강력한 파워를 가지기 때문에 종류와 상관없이 딱 한 부위에만 착용이 가능하니 플레이어는 신중한 판단을 통해 이상적인 아이템을 착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리치와 네크로맨서 리워크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에 개편되는 리치와 네크로맨서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던 다양한 패시브 옵션, 그리고 새롭게 주력 스킬들을 밀어주는 등 다양한 형태로 개선을 받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리치의 경우에는 영문명으로 플레이라는 신규 스킬이 생겼습니다. 해당 스킬은 낫을 통해 적을 공격하며 대상이 사망할 경우에는 주변에 구슬 형태의 주문 피해를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 형태가 물리 피해이기 때문에 출혈 형태로 스케일링이 가능하며 스킬 패시브를 살펴보면 냉기, 독, 괴사 등 다양한 데미지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아예 주문 형태로 바꾸거나 마나 소모를 늘려 데미지를 주거나 다른 스킬의 트리거 형태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신규 스킬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치는 특히 패시브 쪽에서도 다양한 획기적인 변화를 보였는데요. 주목해볼 만한 노드로는 기존 건무가에서 볼 수 있었던 쌍수를 지원해주는 노드를 통해 보조무기의 도끼, 단검 등을 통해 더 강력한 딜을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커럽티드 폼이라는 패시브에는 높은 생명력, 인내력 한도가 올라가며
상시 낮은 생명력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시 인내력을 적용받아 강력한 생존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크로맨서 또한 소환수의 데미지 스케일링이 기존보다 좋은 방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보미네이션이라는 스킬이 개편을 받았습니다. 어보미네이션이 더 이상 지속 시간에 의해 사라지지 않으며 어보미네이션을 소환할 때 흡수된 소환체들이 소환된다면 이들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흡수되는 소환체에 따라서 어보미네이션의 패시브 스킬을 통해 다양한 추가적인 보너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어보미네이션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에 센티널 직업 계열이 리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빌드가 상위권에 있었던 만큼 이번에 리워크를 받게 되는 리치와 네크로맨서 또한 좋은 쪽으로 비슷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흑마법사, 리치, 네크로맨서 셋 다 매우 준수한 직업이 되기 때문에 해당 직업 계열을 이번 시즌에 플레이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밸런스 패치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서 크게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드디어 8코너의 메가 격추당했습니다. 기존에 압도적으로 높은 데미지를 통해서 아베로스, 우버 아베로스, 그리고 높은 오염도에서 항상 주목을 받던 8코너의 빌드의 대부분 기제가 발동 제한이 생기거나 높은 수치의 너프를 통해 가동률에 매우 큰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사실상 관짝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전 시즌에 이미 사태의 파악성을 알고 너프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기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매를 격추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외에는 저번 시즌의 다수의 빌드가 S티어에 자리 잡았던 공허기사를 너프했는데요. 공허의 샘의 발동률을 너프했으며 변칙의 데미지 상승량을 감소시키는 등 공허기사 자체의 너프를 진행했으며 저번 시즌에 압도적인 파워를 보였던 소멸의 격 또한 데미지적 너프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는 스마이트의 데미지 공식이 바뀌는 등 S티어로 평가받았던 다양한 빌드가 견제를 받았네요. 이 밖에는 비스트 마스터가 리워크 수준의 엄청난 변경점을 보였습니다. 기존의 S티어로 평가받던 스톤크로우 빌드는 너프를 받았으며 세부적으로 접근하면 비스트 마스터의 기존 소환체들이 보다 이번 시즌에 알맞는 형태로 모습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밸런스 패치 사항을 다 알려드리기에는 정보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패치노트에 관련된 링크를 하단에 남겨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핵심적인 편의 기능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해 소개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 소환수 관련한 AI 시스템이 변경됩니다. 공격 형태의 소환수들은 플레이어보다 더 멀리 있는 적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희귀 몬스터와 보스 몬스터를 우선시 공격한다고 합니다. 보호 형태의 소환수들은 플레이어의 주변에 머물면서 가까이 있는 적을 우선시 공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미니언 전환은 플레이어 소환수 관련 빌드를 플레이할 때 있어서 보다 적재적소 소환수를 통제하기 좋은 경험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전투 중이지 않은 소환수가 플레이어의 이동 목적지를 향해 따라다닌다고 하니 보다 덜 답답해질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은 상인 진영 개편 관련 소식입니다. 기존 상인 진영은 진영 레벨에 따라 구매 가능한 아이템 유형이 제한되기 때문에 원활한 경매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으며, 게다가 아이템을 구매할 때 필요한 호의가 부족한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가 불가능한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러한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개선해주는 두 가지 종류의 토큰이 등장합니다. 먼저 암시장 토큰의 경우 구매하는 상황에서 평판의 등급 요구치를 1 감소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모든 무기 고기 아이템 종류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8의 등급을 요구하지만 본인이 등급이 7이라면 암시장 토큰을 통해 8등급을 달성하지 않아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인 토큰이 존재하는데 이는 아이템을 구매할 때 필요한 호의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고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토큰들은 진영 레벨이 오를 때 획득이 가능하다고 공식 영상에 나와 있네요. 이외에도 기존 라스테포크는 아이템 검색이 매우 불편한 편이었는데 이에 관련해서 개선을 했다고 하니 시장 진영을 선호하는 저는 좀 더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시즌 컨텐츠 그리고 그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옵션과 아이템, 기존의 비주류였던 직업들의 개편 및 다양한 밸런싱, 그리고 편의 기능 관련 개선 등 이전 시즌을 공개하면서 공약했던 4개월마다 새로운 시즌을 선보이겠다는 공약을 지킴과 동시에 유저들의 값진 경험을 위해 게임사 또한 다양한 준비를 보였는데요. 제 개인적인 패치 소감은 우선 라스테포크의 게임진은 S티어에 대한 빌드의 견제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허기사, 8코너 등 다양한 빌드가 이 시즌에서 S티어로 평가받는 만큼 어느 정도 밸런스 패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은 했으나 정말 대부분의 스킬을 너프하거나 관짝을 보낼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당장 해당 시즌의 리워크를 받아서 날아오른 공허기사와 팔라딘도 있었는데요. 기존의 S티어 등급의 평가를 받는 빌드를 타겟 너프하고 이전 시즌부터 진행했던 비주류 직업에 대한 리워크를 진행한 결과물들이 좋은 성적을 보이는 것이 이번 시즌에도 반복될 것인지는 중요하게 봐야 될 듯 싶습니다. 영상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많은 유저들이 애용하던 우수한 성능의 몇몇의 유니크 아이템들 또한 너프를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특히 이전 시즌에 등장해서 조금만 유효 옵션을 사용해도 기존 유니크, 제작 아이템들의 성능을 쉽게 능가하는 직조 고유 아이템들의 성능은 밸런스적으로 봤을 때 아이템의 다양성,
아이템 제작의 재미를 다소 감소시키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던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수치 조정을 통해 한두 가지의 종류의 고유 아이템으로 세팅이 몰리게 되는 현상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패치 또한 합리적인 너프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즌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분야를 모두 가지치게 하는 과정은 게임사 입장에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기 때문에 몇몇 요소에 대해서는 패싱될 거라 생각했는데 일일이 다 고려해서 패치가 이뤄진 것 같아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유저의 플레이 경험 개선 관련해서 정말 끝없이 투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진만 봐서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이번 패치 노트를 자세히 보면 인게임 내 UI 개선에도 많은 힘을 썼으며 특히 가장 크게 느껴지는 편의사항 개선 요소로는 창고가 있습니다. 기존 창고 관리는 일일이 플레이어가 아이템을 확인하고 분류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설정에 따라 정렬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7티어 옵션을 포함하는 아이템 혹은 7티어 옵션과 6티어 옵션 두 가지 티어를 동시에 부여한 아이템 등 본인이 원하는 조건에 따라 분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파밍하는 데 있어 매우 유익한 개선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시즌만큼 시즌 컨텐츠가 엄청나게 광범위하진 않지만 기존 시즌 컨텐츠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컨텐츠를 선보였으며 또 다양한 요소를 신경쓴 시즌3 라스트 에포크는 한국 날짜로 8월 22일 새벽 1시에 시작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리워크되는 리치 혹은 너프를 먹었으나 그만큼 플레이어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조금은 여유로울 것으로 예상되는 출정 공허 기사를 스타트로 생각 중입니다. 댓글을 통해 다들 생각 중이신 스타터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